자, 여우 같은 여론조사 회사들이 저들도 손혜원이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생각하니까 또 0. 몇 프로씩 슬슬 1%, 0. 몇 프로씩 늘 이래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지지는 또 부정도 조금 내려가서 아직도 한 2, 3% 지지가 더 많다는 쇼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앞으로 아마 손혜원이 문제가 지속되는 한 지지율은 몇 주간 1%, 0. 몇 프로씩 살살 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손혜원이가 이 목포에서 원맨쇼를 했습니다. 지가 사들인 박물관 부지라는 80년 된 저 천장도 무너진 건물에서 먼지가 풀풀 나는 데서 이 생쇼를 했는데요. 정말 저 여자를 보고 있으면 세상이 무섭다라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세팅이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나 예술계의 인사들에 대해 별로 눈꽃만큼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 좌파적으로 발언할 때는 목숨 던진 듯 발언하다가 김정은이 앞에 가면 머리를 굽신굽신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예술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리고 시크한 척하고 하는 부분이 그들에게는 전부 쇼일 뿐이지 없습니다. 자, 손혜원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안 봐도 빤한데요. 이 여자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갑질과 오만함 그리고 자기 중심적 시건방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총 몽뚱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별거 아닙니다. 기업들 이 브랜드 네이밍, 제가 볼 때 기업 CI 이 디자인 같은 거 해주는 것보다 이름 지어주는 게 아마 제일 쉬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이름 따라 디자인 좀 해주는 게 그 일도 아니죠. 그래서 손혜원은 남 아이디어도 빌고 또 훔쳐도 오고 이렇게 실제로 법원 재판에서 증거도 있고 제작 아이디어를 훔쳤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손혜원이 자 어쨌든 김정숙하고 관계 또 기업들 대기업들 이름 지어주다 보니 상품 이름 지어주다 보니 기업 오너들하고의 관계 이런 게 있는 중심에 서 있고 자 옛날에 화랑을 해서 홍모라고 유명한 여자 있었지요. 재벌들 사모님들 그림 팔고 중개하면서 비자금 조성해주고 적당히 덮었습니다마는 실제 내막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했죠. 그때 그림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로비와 비자금의 탈세의 온상이었다는 겁니다. 투기의 온상이었고요.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실명으로 합시다. 홍송원이라고 그때 서미 갤러리 대표가 한 7, 8년 전에 사고 한번 크게 쳤죠. 재벌 그룹 여자들과 친분도 등으로 가지고 이런 그림이나 조각물을 팔고 사면서 이 삼성 비자금 수사 때 행복한 눈물의 실소유주다. 실소유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재벌들과 그림으로 연루된 여자가 있었죠. 자, 근데 이 홍성원이보다 실제로 이 손혜원이가 훨씬 더 재벌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홍성원은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손혜원은 낮은 칠기나 전통 공예품 이외에 더 권력과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손혜원이 2015년에 민주당 홍보위원장으로 왔을 때는 2016년 대선에는 이제 문재인이 된다. 2012년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홍보를 맡았지요. 최창이라는 사람이 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해서요. 그런데 손혜원이가 2015년에 입당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또 홍보위원장을 하면서 대선 때도 사실상 주도를 하고 이제 문재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문재인이 빨리 되게 쉽게 되게 만드는 부분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부분이다 생각해서 고영태나 노승일이하고의 관계도 돈독하게 유지해서 그들을 잘 관리해서
촛불에 불을 땡기는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손혜원에게는 그게 없어도 이 전통 공예나 광고 이렇게 디자인 부분에서 한국에서 재벌 쪽에 아주 그냥 한 20년을 그러지 않습니까?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2010년대 내내 탑에 있었는데 이제 손혜원이가 거기에 정치 권력까지 엎으면서 이제 손혜원은 아주 그냥 언타처블이 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혜원이 나전 7기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나전 7기 박물관을 설립하고 이러는 과정이 2012년에 문재인 대선과 비슷한 시기에 손혜원의 나전 7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박물관 설립과 비슷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손혜원은 2012년에는 비록 실패해도 2013, 14년 2년에 걸쳐서 밀라노에서 열린 전통공예 디자인 전시회에 총감독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숨어가지고 했겠죠. 실제로는 김정숙과 보통 관계가 아니면서 겉으로는 정치에 관계없는 듯 하다가 이제 2015년에 자기가 민주당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거기에 손을 놨습니다. 올 배팅에서 박근혜 정권을 2016년 말에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손혜원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한마디로 어마어마해진 거죠. 최순실이 실제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그 권력을 사용하는 데는 최순실은 변화된 세계를 잘 몰랐고 또 최순실은 재벌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손혜원이만큼 밀접하지가 못했죠. 한 다리를 건너뛰거나 그랬고요. 거기에 반해서 손혜원은 직접적으로 이미 모든 재벌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이 권력, 새로 창출된 권력과 긴밀한 관계, 김정숙과 절친이라는 관계는 손혜원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온 사방이 다 비전이스로 보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혜원은 전통공예 부분, 나전 7기 자개 이런 걸 평정했어요. 오칠부터 이 패브릭까지 전통공예계를 완전히 자기가 다 전부 총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그런 과정을 통해 팔고 사람도 심고 정책이나 예산도 따오고 그러면서 모든 부분을 이 바닥은 적어도 문화계에서 전통이라고 붙는 부분에는 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손혜원이 초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 여당의 간사로 들어가고 실제로 그 문화체육관광위원장보다도 도종환 장관보다도 손혜원이 끝발이 훨씬 셌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손혜원은 목포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처음에 SBS 어디 갔나 나와봐라 하고 끝까지 무한정으로 질문 답변을 하자 해놓고는 내가 말할 필요 있나 지겨워서 못하겠다고 하고 자기가 이렇게 답하기 곤란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하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말만 100분을 떠들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에 목포 시민을 빙자한 손혜원 지지자들까지 몇백 명 갖다 놨던 모양이에요. 자, 평생 살면서 지 이익을 위해 살은 적이 없다라는 희대의 거짓말도 했습니다. 나전 7기 박물관과 유물을 국가와 목포에 기부하겠다는데 기부하려면 오늘 다 실어 날라야지요. 과거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제대로 기부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박물관을 설립해놓고도 자기가 소유한 물건들을 박물관에 있는 걸 팔아먹으려고 하면 그게 재단에 소속되었으면 박물관을 운영하는 남편의 재단에 소속되었으면 함부로 팔지도 못하는데 손혜원은 그 물건들을 재단 소속 물건이 아니라 팔 수 있는 물건으로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인데요. 손혜원의 남편이 있는 그 크롭스포인트 문화재단이 그 목포 유달산 밑에 동네에 근대역사 문화공간에 14곳을 가지고 있는데 재단 명의의 부동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말을 했는데
자, 여기에 또 지가 한 말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비영리 재단의 재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보통재산, 하나는 기본재산인데, 보통재산은 주무관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마음대로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문화재단이 사들인 문화재 거리의 부동산은 모두 보통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이 사들인 건물이 다 재단 소속이고 국고로 들어간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뻥을 치고 있어요. 김광일 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정리를 잘했는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24채까지 갔다가 이제 24채니 이래 따지는 게 필진이 뭐니 하고 이렇게 물타기가 돼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손혜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0몇 개가 될 걸로 지금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한 개든 20몇 개든 이에 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가 정보를 알 수 있고 지가 예산을 끌어왔고 또 그걸 지정하기 직전에 사러 다녔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또 그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해상충이지요. 투기에서 돈을 벌었는가 안 벌었는가는 뒤의 문제고 이미 벌어진 일로만도 손혜원은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개입 의혹이 있었고, 또 청와대가 지금 나전 7기 관련해가 온통 기념품 선물 등을 만들고 청와대 방마다 나전 7기가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손혜원 사랑이다. 또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했는데 건국 훈장을 받았다. 손혜원이가 설립한 해외 전시 행사하는 회사가 남편한테 지금 명의를 넘겨놓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회사의 주식도 손혜원이 백지 신탁을 했다는데 여기서 목포에 땅을 샀다. 자, 그러면 손혜원이 백지 신탁했으면 손을 안 대야 되는데 그 회사가 목포에 땅을 샀으니까 결국은 그것도 법 위반이다. 그리고 나전 7기 박물관은 박물관이 아니라 영업소다. 그리고 이 남편이 재단에 사들인 땅은 국고에 환수된다 했는데 개인 재산이다. 결국 이 재단에 환수되니 아니라 마음대로 팔고 현금화할 수 있다. 같이 또 땅 사러 다닌 최씨 부부라는 사람은 이게 누구인가? 그 사람도 많이 샀다는 거예요. 최씨 부부가 이 사람도 10수채를 사면서 손혜원에게 땅을 소개했다는데, 최씨 부부가 산 땅은 그들의 땅이냐 아니면 누구 거냐, 이것도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조선일보 기자가 손혜원한테 물었어요. 11억을 땅 산다고 대출받았는데 7억 1천만 원은 목포 부동산에 썼다면 나머지 4억은 어디 사용했느냐. 저는 그 4억을 공교롭게도 문재인의 3억 4천만 원, 문재인 보좌관 손혜원 보좌관 거쳐서 청와대 행정관하는 김모가 그걸 샀다라는데, 그 돈과 액수가 아구가 좀 비슷하다는 거고, 아니면 뭐 최씨라는 이런 사람들한테 줘서 혹 땅을 사게 했느냐라고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손혜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와서 첫 질문이 그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성장이 요즘 기사가 나고 장사가 잘 된다 적자였는데 이렇게 뻔뻔한 소리를 하고요. 자, 자기 뭐 유물이니 이런 걸 다 목포시나 전남도에 주려고 한다면서 100억 정도라는데, 그런데 그는 재산 신고에 53억 4,800만 원을 신고했어요. 집 빌딩도 있고 이럴 건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재산 신고에서 뺐냐라는 겁니다. 자, 아침에 보면 이 한국당은 손혜원이 자기가 관여하던 2013, 14년에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손을 뗀 이탈리아 밀라노 이 전시회에 문화부 간부가 자기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문체부 과장을 불러다가 왜 안 데려가냐고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4년, 13년에
2년간 거기 총감독을 맡았는데 그 장소에 자기가 지 소유 작품이라고 밝혔던 조약돌이라는 작품을 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작품을 갖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총감독을 하는 전시회에 전시하고 그리고 전시회 직후에 그 작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황상용과 함께 밀라노에 출품한 또 한 명의 낮은 칠기 작가 딸이 민속박물관의 학예사로 국립박물관에다가 넣으려고 압력을 이렇게 넣은 사람의 그 여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손혜원이 국립박물관에 채용을 요구했던 학예사에 붙인 작품을 6개나 사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혜원이 국회에서 6차례나 보존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통영공방은 손혜원이 소유한 땅과 차로 5분 거리에 있다라는 거고요. 하이핸드 코리아라고 하는 남편 회사, 그건 남편의 회사겠습니까? 거기에 공예품을 비감 기관을 통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상품관에 판매하는 물건을 공모할 때 손혜원의 하이엔드 코리아의 상품을 18점이나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엔드 코리아는 한국문화재단에다가 250점을 판매해서 2,8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그래서 통과한 상품만을 팔아주는데 이런 전통 공예품은 판로를 확보하고 유통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문화재단 수탁 상품으로 결정되면 공항이나 고궁 같은 데서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데서 그 판매점에서 팔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공예 장인은 자신이 팔 방법은 없으니까 하이핸드에 납품을 했지만은 남편 정씨가 남산 그 손혜원 박물관 겸 본사의 하이엔드 코리아 본사에 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실제 운영은 대표가 안 하고 손희원과 측근 A 이사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혜원이가 2016년 7월 11일 이 교문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체육관광위원회 회의 도중에 문자로 자개장을 파는 모습이 이 카메라에 담겨서 지금 돌아다니지요. 당시 화면에는 김모 씨가 보낸 전통품 사진 안에 손혜원이 내가 200 줬으니 그것만 받으면 하면서 신촌 자개장 조모 사장이 사고 싶다는데 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손혜원은 당시 지인에게 개인 소장 물품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하이핸드의 매점은 세 곳으로 신촌에도 있고요. 서울역의 역사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원의 낮은 칠기 박물관에도 있는데요.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 서울본부와 수의 계약을 통해 이렇게 5년 하고 또 3년 연장하도록 이렇게 빌렸다는 겁니다. 근데 손혜원이 국립박물관 측에다가 작품 구매를 종용했던 장인이 그 오왕택이라고 낮은 칠기 장인이 크로스 포인트 손혜원의 문화재단의 이사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혜원의 똘마니죠. 자기 똘마니를 이제 이렇게 이사도 시키고 또 그 사람의 물건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삼용도 그렇고요. 결국은 손혜원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팔아먹을 때는 어떤 장인의 작품이다라고 말을 할 뿐이죠. 그 사람들은 유통이나 판로를 이렇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혜원이 자기가 가진 상류층 인적 네트워크가 정치적 배경을 통해서 그 판로를 개척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 투기는 이런 사업을 이제 본격화해서 뭔가 보여주는 이런 거리의 로드샵과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바탕으로 해서 목포를 공예품 기지로 만들어서 낮은 칠기 기지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보여주고 팔고 하는 것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낮은칠기 전시회에도 오씨 작품이 출품되었고 또 이 국정감사에서도 오왕택이라고 무형문화재도 아니고 지방문화재도 아닌 사람 작품을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이 샀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은 또 다른 박물관은 그뜰 뜻도 안 보는데 더 늦기 전에 빨리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손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내가 모르는 다른 이익이 있으면 사과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사과는 형식이고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곤란한 것은 침묵하고 한마디로 경강부회하는 오만함과 건방짐을 보였습니다. 자, 자기는 투기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서 팔지를 않았는데 그거는 기대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투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투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정보와 또 예산 그리고 또 지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거기에 자신이 샀다라는 것 자체가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거죠. 자, 만약에 기자가 사적 이익을 노려서 기사를 쓰거나 황장수가 이 논평을 하면서 사적 이익을 노리고 논평을 하면 이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물며 국회의원이자 김정숙의 핵심 척근이라는 손혜원이 이런 정도의 공사 구별을 하지 않고 투기를 하기 위해서 샀다가 아직 팔지 않아서 투기가 아니라고 우기고 이제 와서 무슨 기부할 듯 말을 했다고 해서 기부할 듯 말했지만 실제 기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청와대는 대통령의 배우자 친구라도 현역 의원을 감찰하지 못한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왜 손혜원을 이렇게 감찰하고 이 사법 처리 못했냐라는 비판에 이렇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손혜원을 비판했어요. 대통령 부인 권위로 국회의원 됐잖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김정숙이 절친이라고 호의를 하고 있다고 했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민주당이 손혜원 논란에 유감 한마디 없다, 무례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혜원을 비판한 사람 중에 이 손학규 대표가 제일 잘했는데요. 자, 지금 민주당 하는 꼬라지를 보고 정말 웃긴다. 지금 검찰 조사를 누가 믿겠느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이걸 빨리 조사해야 된다. 손혜원의 목포 투자 사실이 문제가 된 것은 그가 대통령 척근이라는 사실이다. 세상이 다 아는 김정숙의 친구고 그 다음에 문재인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에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자신이 문재인 부인 김정숙 친구고 문재인 만들었다고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다. 이번 목포 사건도 대통령 건의를 얻고 다니지 않았으면 못했을 일이다. 청와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데 친척은 아니지만 대통령이나 부인과 가까운 친구가 잘못하면 그것도 청와대 일로 치부하고 관리해야 되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책임을 져야 되고 국회의원 건의나 원내대표 건의를 민주당 건의를 훼손시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한국당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까? 민주당과 가까운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도 손혜원 굉장히 오만하다. 여당도 대통령 부인 친구라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박물관 기정은 출구 전략이다. 특검 국정조사 전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배지단 최순실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청와대는 손혜원과 거리를 두고 이낙연의 발언이 거리를 둔 거라 하지만은
거리를 둔 게 그래 탈당할 때 저지랄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검찰이 수사하겠다라는 태도가 저 모양입니까? 그거는 저는 절대 아닙니다. 거리 못 둬요. 왜? 얽힌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를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말을 할 때는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요. 뭐 많은 언론인들이 이제는 청와대도 버렸다. 손혜원 구원은 오지 않는다. 어쩌고 하는데요. 그거는 손혜원이가 완전히 호가호위했을 때 이야기지만은 손혜원이가 내 혼자 못 죽는다. 너네하고 나하고 이래 얽혔잖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최순실이는 독일로 도망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깜빵으로 가기라도 했지만은 찍소리 안 하고 적어도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손혜원은 최순실하고는 다르다. 이익으로 뭉쳐진 절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손혜원은 그냥 안 죽습니다. 저런 스타일을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혜원이 사태가 진전되어 가서 자신이 이제 제거되려고 할 때는 그냥 안 죽겠다고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은 손혜원을 검찰 수사로 처벌하기가 불가능할 거고, 그렇게 된 이상은 이 사건은 수습되지 않고 폭탄으로 계속 굴러가다가 이제 지금까지 무슨 낮은 칠기니 박물관의 압력이니 인사 압력이니 목포의 무슨 저런 허접한 투기니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뭔가가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 그런 일만 했겠습니까? 이건 손혜원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하던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손혜원과 관련되는 폭탄들이 곳곳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손혜원 폭탄이 터질 때까지 여권은 손혜원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손혜원의 성격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문자로 답을 남겨주세요. 댓글에.